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과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형수와 관련된 논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고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뭐 재판 기록까지도 보고 뭐 선고문까지도 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재명 하면은 딱 떠오르는 별명 찌재명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만들어낸 게 형수와의 그 논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지금까지 해명을 해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이제 요소가 어머니와 관련된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의 주장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재선 씨가 그 형님이죠, 그렇죠? 이재선 씨가 자기 어머니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고 심지어 폭행까지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격분해 가지고 내가 그 형수와 이재선 씨한테 그렇게 욕설을 한 것이다. 이게 이재명의 사실상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된 것인지 그걸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참 이 네 글자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형수 쌍욕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 뭐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재명 본인 스스로의 목소리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요. 뭐라고 해명하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칠남매인데 다 뭐 건설 노동자, 청소부 뭐 다 이러고 삽니다. 저하고 그 형님, 셋째 형님은 제가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가서 제가 장학금 받은 거를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장학금 받고 보내드린 분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좀 가족도 사이 멀어졌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머니하고 사이가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인연을 끊었는데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장 친형인데 공무원들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래라 저거 해라 단속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못 받도록 다 차단했습니다. 전부 받지 말고 접촉 금지. 팀장 이상은 절대 전화 받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친형과의 갈등이 시작됐던 계기부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유가 이제 뭐라는 겁니까? 친형이 시장 행세를 하고 다녔다.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이권 사업까지도 뭐 건드리고 뭐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 형수 측의 얘기는 좀 달라요. 비판할 만한 거를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재선 씨가 제일 처음 이재명이와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공식적으로 성남시의 그 게시판에다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른바 이제 그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이제 그 이재명의 성남시가 전임 시장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라토리엄을 그냥 이제 정치적인 쇼로 했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전 씨가 얘기했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치 쇼다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갑작스럽게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가지고 성남시가 뭐 사실상 파산 상태다. 그러니까 판교를 개발할 때 들어갔던 국토부로부터 빌렸던 5,200억 그거를 갚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갑자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6개월인가 8개월 만에 그거를 뭐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 제가 그때 문건까지도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렇죠? 애당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한테 5,200억을 환수해라. 이 5,200억 갖다가 물어내라. 이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건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국토부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라는 것 자체가 개구라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이번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백현동 그 개발이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다보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재벌은 남 주겠냐고요. 그때도 문제였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라를 쳤겠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자체도 전임 시장에 했었던 모든 이권 사업들을 모라토리엄 핑계대 가지고 다 취소를 시키고 지가 하고 싶었던 이권 사업을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게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선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이재명이는 형제와의 갈등의 시작이었다. 그것 때문에 자기와 연락을 끊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갈등이 더 심화가 됐던 것은 자기와 이제 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연결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뭐 싸움이 발생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이재명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죠. 저한테 또 전화를 막 하잖아요.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실 앞에서 와서 농성도 하고 그러셨어. 나 만나자고. 그래도 아직 안 만났죠. 근데 결국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협박을 한 거지. 어머니 전화 연결 안 주려고 그러고 다 하니까. 어머니를 죽인다고, 불질러 죽인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돼서 그때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패버렸어. 패서 다쳤죠, 어머니가. 지방살림 다 부서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어머니 XX를 찍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또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으로 우아한 표현을 뭐 이해를 못하냐고 약 올리고, 뭐 개판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유명한 형보수지라고 하는 그 별명, 그다음에 이제 찌째명이라고 하는 별명, 이 나오게 된 그 녹취록의 경위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제 이재선 씨가 이재명이랑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재명이랑 연결을 시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또 이재선 씨가 어머니한테 뭐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욕설까지 하게 돼가지고 집안이 뭐 난장판이 됐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막 격분해가지고 뭐 형수랑 그 이제 이선 씨한테 그런 식의 욕설을 쓰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이재명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형보수지 찌재명이라고 하는 녹취가 만들어진 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장이 지금 완벽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재명이 얘기했던 그 어머니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2012년도 7월 15일입니다. 그게 이제 날짜가 딱 나와 있어요. 2012년도 7월 15일. 요때 이제 그 어머니 이제 그 모친의 집에 누가 이제 있었냐? 시동생, 시누이, 그리고 뭐 막내 동생까지 뭐 다 있어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졌고 이재선 씨가 뭐 이제 막내 동생과 시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폭행을 했다. 요게 이제 그 이재명이 방금 얘기했던 주장이거든요. 근데 형수님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밝혔었냐? 7월 15일에 어머님 댁에 찾아갔었고 마침 그 자리에 시동생과 시누이가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 갑작스럽게 덤벼 들어가지고 싸움이 났다. 남편 안경이 부러지고 막내 동생이 남편 손가락을 깨물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자리에 정작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7월 15일 날 아까 이재명이 얘기했던 그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형수님 측에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니를 때린 적이 없다. 그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때린 적이 없다. 왜? 현장에 어머니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욕설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격분해가 욕설하게 된 것이다. 완벽하게 두 사람의 지금 주장이 갈리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관련된 일단 판결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그 다음 거 판결문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Y가 이제 이수선 씨고 Z가 모친입니다. 근데 밑에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12년도 7월 15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12년도 7월 15일에 Z와 동생들인 BR, BP를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가하고, 그러니까 모친과 두 이제 그 막내 동생과 시누이를 폭행해가지고 상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선고문에 있습니다. 2012년도 7월 15일에. 자, 그러면은 재판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재선 씨가 2012년도 7월 15일에 동생과 동생들과 모친을 갖다가 폭행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형수님 측에서 거짓말을 했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재명과 그 가족들이 이재선 씨에 대해 가지고 존속 폭행이다라 그래 가지고 그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다음 것 좀 보여주시면은, 이재선 씨에 대해 가지고 밑에 지금 처분의 명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상해가 있고 존속 상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존속 상해에 대해서는 옆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혐의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것도 보시면은 존속 협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어요? 혐의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작 그 고소를 해가지고 이선 씨에 대해서 존속 상해다,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서 이게 기소가 안 됐던 거예요.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당시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노모 폭행한 아들 엘모 씨에게 100m 접근 금지면, 저기서 얘기하는 엘모 씨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선 씨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원은 접근 명령을 분명히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엘모 씨, 이재선 씨가 노모를 폭행했다라는 게 뭐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냐? 사실상 가족들이 얘기했던 주장들을 듣고서 법원이 그냥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증거가 없다라 그래 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재선 씨의 따님이 글을 뭐라고 썼냐?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존속 폭행과 관련된 무혐의 관련 글을 강제 삭제시켜버리더니 이번에는 자기를 성남시장님 이재명이 직접 민사소송까지도 거셨다라는 거죠. 왜 저희 아버지 존속 폭행 무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까? 증거 불충분이었고 무혐의 처리가 되어서 벌금도 형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선 씨에 대해서 존속 폭행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도 따져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팩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재선 씨에 대해 가지고 가족들이 존속 폭행이다, 존속 상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얘기를 듣고서 아마 법원 같은 경우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온 거지라는 식으로 엄풀한 거 아닐까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재명을 둘러싸고 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또 많거든요. 그 부분을 둘러싸고 5천만 원을 둘러싼 또 진실 공방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